꽃의 향기가 제 아무리 짙더라도 그 향은 바람을 거슬러 퍼질 수 없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그 덕의 향기는 바람을 멀리 거슬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법구경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은 바람처럼 소리 없이 흐르고 있는데요. 2024년의 출발점에서 세웠던 그 다짐들이 향기 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일어났던 것인지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여기 구룡산에서 화왕산으로 이어진 능선을 병풍처럼 멋지게 두르고 사찰을 찾는 모든 이들의 소원 한 가지는 꼭 들어준다는 아름다운 도량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통도사의 말사인 창녕 관룡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경남 창녕의 관룡사에 와 있습니다. 관룡사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경관이 아름답기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늘 아래 보물을 품은 좋은 기운이 가득한 관룡사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지막한 돌문을 지나 만난 울창한 대나무 숲. 하늘 높이 뻗은 대나무를 바라보며 고개를 뒤로 젖히고 맑은 공기 마음껏 마시다 보니 수백 번의 계절을 지나온 고목들 사이로 화려한 연등이 장엄하는 천왕문이 보입니다.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추는 모든 곳이 감탄을 자아내는 관룡사. 경내로 들어서니 저기 주지 정한 스님께서 먼저 나와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이 관룡사가 한 가지 원은 꼭 들어주는 도량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제가 오늘 부처님께 기도도 올리고 스님과 함께 사찰을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좋죠. 스님 그럼 이 역사 깊은 관룡사 어디부터 어떻게 좀 둘러보면 좋을까요? 본존분을 계시는 대웅전부터 찾아뵐까요? 네, 스님. 봄이면 진달래, 가을이면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화왕산이 두 팔을 활짝 벌려 포근하게 품어주는 관룡사. 정각들은 마치 그 산세를 따르는 듯 부드럽게 서로 어우러져 사시사철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광을 선사하는데요. 스님과 함께 가장 먼저 사찰의 중심, 대웅전으로 가봤습니다. 네, 스님께서 이 관룡사가 역사가 아주 깊은 도량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언제 이 자리에 이 관룡사가 창건이 됐을까요?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원효 스님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신라시대죠. 진평왕 때 서기로 500년경인데 100일 기도를 드렸어요. 제자들과. 근데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영롱하게 오르더니만 거기서 용이 성천하는 걸 보고 볼관자 용용자라 그래서 야 대중들 용 봐라 그래서 관룡사를 용을 봤다. 네, 그렇군요. 정말 긴 역사, 우리 1700년 불교 역사와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스님. 예. 지금 이 정각도 그렇고 이 대웅전 안에도 모두 다 문화재죠? 그렇습니다. 네. 이 대웅전 자체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중앙에 이제 스가모니불과 좌측에 약사열애불, 우측에 서방정 극락색 아미타열애 부처님, 삼존불이 또 보물로 계시고 뒤에 가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벽화가 있어요. 그럼 벽화를 그 벽화도 좀 만나볼 수 보물이에요. 있을까요? 네, 한번 가볼까요? 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관룡사의 대웅전 중앙에는 부처님 뒤로 커다란 수월 관음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벽에서 조금 떨어져 고개를 끝까지 젖혀야만 전체를 간신히 훑어볼 수 있을 만큼 그 크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스님, 후불 벽화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이렇게 그렇죠. 벽에 그려져 있네요. 중앙에 이제 본존불이 계시는데
이 본전볼 뒤에 모셔져 있다 해서 이제 후불 네. 벽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벽화라 그러죠. 이 벽화는 이제 수월 관음도인데 그 관세음 보살님께 법을 청하거나 또 공경하는 그 표시가 저렇게 적나라하게 남순동자가 공경의 예를 지금 표하고 있는 것이 잘 묘사돼 있죠. 역사가 굉장히 깊고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남순동자도 그렇고 그 모습이 아주 잘 표현이 돼 있고 보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영조 때 이 후불 벽화가 제작이 됐는데 보존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건물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처님을 제일 끝에 붙여갖고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본래 부처님은 중앙에 다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신도들이 이제 우요 삼잡이 돼갖고 돌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두거든요. 관룡사 대웅전을 찾았으면 이제 부처님을 친견하고 꼭 이렇게 대웅전을 돌아서 이 후불 벽화도 만나보고 가야겠어요, 우리 신도들이. 예. 네. 앞에서 친견할 때는 부처님을 정중앙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뒤로 돌 때는 또한 여기서 부처님을 향하여 공경의 표시를 한다 해서 이 공간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보타라카산에서 설법을 하는 관음 보살님을 찾은 선제동자가 법을 청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수월 관음도. 정면을 향해 지그시 내려다보는 듯한 관음 보살님과 살며시 눈을 맞추며 정중하게 예를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흰 눈이 반가운 청량한 겨울의 아침. 마당 한켠 소복하게 쌓인 눈이 반가운지 오늘따라 유난히 활기가 넘치는 관룡사의 마스코트. 도솔이가 스님 곁에서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대웅전을 중심으로 칠성각, 명부전, 원흥각을 비롯한 정각들이 균형 있게 자리한 경리를 걷다 보면 유난히 눈길이 가는 아담한 정각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스님과 함께 이제 대웅전에서부터 천천히 걷다 보니까 이 모든 정각들이 관룡사의 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이는 이 정각은 조금 더 긴 세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네, 스님. 관룡사에서 현존하는 건물 중에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약사전 대들보에 보면은 영화 5년 동진목재 그 연호를 썼거든요. 그럼 서기로 환산해 보면 349년, 한 1700년 가량 됐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제 신라 시대 이전에 이 가야 문화가 있었어요. 그 이전부터 이제 이 불교가 이 땅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흔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약사전은 그 자체가 보물이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각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약사전 부처님은 더 오래됐겠죠. 네, 네. 관룡사에서 가장 오래된 정각인 약사전보다도 더 먼저 이 자리에 계셨던 부처님 곁에는 내부 사방에 53분의 부처님과 은은한 멋의 꽃, 그리고 나무가 조화를 이루며 장식돼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고도 전혀 손색이 없었어요. 영훈이란 큰 스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치 화로불이 있는데 새 깃털이 하나 앉았는데 불구하고 그 깃털은 온전하더라라고 그렇게 사적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네요. 혹시 집안에 네. 뭐 마음이 안 편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기도하시면은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네. 곧 들어주실 거예요. 저 오늘 꼭 기도를 올리고 가겠습니다, 네. 스님. 임진왜란 당시 모든 정각들이 불타 소실됐지만 그중 유일하게 화를 면한 약사전. 그 영험하고 신비로운 기록은 관룡사의 사적기와 대웅전, 그리고 약사전 상량문에서 발견됐는데요. 마치 사찰 안의 사찰처럼 약사전을 중심으로 마련된 이 공간에서는 세월의 풍파를 굳건히 이겨낸 듯 귀퉁이가 사라진 3층의 석탑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3층 석탑도 뭐 훼손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만큼 긴 세월 잘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일 텐데요, 스님. 그렇죠. 탑이 작지만 아주 조형미가 있고 네.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이죠. 네, 스님. 통일신라 시대 때 조성이 됐다고 이제 기록에 전해져 있는데 그 안에 임진왜란 등 여러 이제 내란이 많았었고 모진 또 세월 풍파 속에서
많이 훼손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관룡사가 역사와 함께 통일신라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단 하루 짧은 시간 속에서도 우린 여러 가지 기쁨과 슬픔을 겪게 되는데요. 1000년이 넘는 시간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낸다는 것. 그 안엔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녹아져 있는 걸까요? 약사전과 3층의 석탑 뒤로 지금을 있게 한 과거의 소중한 기록들이 필름처럼 펼쳐지는 상상을 하며 다음으로 관룡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약사전부터 약 500m 정도의 산길을 걸으며 폭신한 흙도 밟고 하늘 높이 뻗은 나무 틈 사이 비추는 햇살을 만끽하다 보면 금세 울창한 나무가 선물하는 맑은 공기로 가득한 용선대에 도착하는데요. 스님 이렇게 용선대에 오르니까 왜 관룡사에 왔다면 이 용선대 끝까지 올라야만 사찰을 다 둘러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님과 용선대 끝에 서니까 꼭 배를 타고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숲이 넓게 펼쳐져 내려다 보이네요. 잘 보셨네요. 네. 예. 이 용선이라는 말이 용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배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방에 쭉 펼쳐진 게 다 바다입니다. 우리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다는 고해라고 표현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다, 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괴롭지만은 그래도 참고 견디고 사는 것이 사바세계거든요. 잠시나마 이렇게 용선대 오심을 해갖고 바깥에서 괴로움 같은 거, 어려움 같은 거 푹 쉴 수가 있고 다 놓을 수가 있고 네. 예, 이게 바로 해탈이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이렇게 막힘 없이 뻥 뚫린 숲을 바라보니까 이곳에는 좀 고민 없이 부끄러움 없이 마음속에 짐을 툭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 네. 평온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해가 뜨는 곳을 바라보며 앉아 계신 부처님께선 대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겨울의 찬바람도 여름의 뜨거운 햇살도 묵묵하게 견뎌내며 이곳에 계셨던 걸까요? 스님,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모습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관룡사는 네. 1000년이 쉽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만 하면 이미 다 1000년의 세월을 지나온 예. 역사의 기록들이네요. 스님, 그런데 이 1000년 이상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셨는데 부처님께서 아주 깨끗하시네요. 그렇죠. 네. 예.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부처님 모셔졌다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풍화장용으로 부처님 몸이 많이 손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흔적이 이렇게 시커멓게 이끼가 끼고 한 부분이 세월의 그 역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하죠. 근데 가끔 이제 부처님도 세수도 시켜드리고 그래서 지금 하얗게 깨끗하게 지금 앉아 계십니다. 바람에 몸을 맡겨 지나는 구름이 1000년의 세월 사이를 찰나처럼 지나는 그 순간 세상 어떤 근심도 용선대 부처님 앞에 털어놓는다면 그저 괜찮다 괜찮다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이 사바세계에서 지혜로움의 배를 타면은 도피안이라 그래요. 도피안은 도자는 이제 다다른다는 뜻이고 피안은 이상의 세계, 극락을 뜻하기도 하고 행복이 가득 찬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 굳이 죽어서 극락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면서 이상향을 향해서 즐겁게 살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빈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와의 다짐이기도 하거든요. 서원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원래 청룡회에 무슨 원을 가지고 오늘 용선대 올라오셨어요? 제가 지나보니까 네.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 부처님 자세히 보실까요? 네. 이 손 모양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여원인이라 그래갖고 여자가 줄여자거든요. 원자는 원할 원자.
근데 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겠노라. 그 손을 그걸 들어주겠노라 하고 왼손은 그렇게 계시고 오른손은 땅을 보고 짚고 계시죠. 네, 손등이 위로 향해 근데 있습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는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요? 그때는 잡생각이 많거나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아갖고 예컨대 불교적인 용어로는 탐진치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안 이루어지는 그 탐진치를 꾹 누른다. 그래서 항마촉진이라 그래. 항마 마구니를 항복시고 땅을 향하고 있다. 네. 땅을 떼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탐진치를 잘 다스리고 저는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뭘 잘 살아가도록 소원을 하게 되면 자연히 들어주신다는 뜻이겠죠. 들어주시는 거네요. 그런 모습이 바로 부처님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부처님을 MZ세대를 하는 말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한번 운을 한번 떼어보려. 부라고 해보세요. 부, 부탁하면 처, 처리해 주시는 님. 님이시다. 스님 말씀처럼 부처님께 이것저것 바라고 구하기 전에 마음속 복잡한 생각을 먼저 잘 다스려 깨끗하고 청정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처리해주는 든든한 내 편. 바로 부처님께서 뭐든 해결해 주실지 모릅니다. 스님과 함께 용선대 바위 위에서 마음속 근심을 모두 털어내설까요? 올라올 때보다 가벼운 걸음으로 경내로 돌아와 스님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더 이어갔습니다. 네, 스님과 함께 지금 이 멋진 관룡사를 둘러봤는데요. 스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사찰에 머물고 계신 걸까요? 여기가 이제 우리 관룡사가 통도사 말사거든요. 예, 제가 한 94년도에 통도사에서 살림살이를 맡는 소임을 좀 본 적이 있었어요. 어른 선생님들께서 네가 지금 관룡사 가서 좀 살아라 하더라고요. 그 어른 인연으로 왔었는데 8년을 살고 있다가 또 그 뒤에 다시 또 오게 돼가고 지금 벌써 7년쯤 됐어요. 그럼 총 예, 인연이 엄청 많아요, 제가. 15년 이상을 관룡사 예, 인연을 그런 것 맺고 같아요. 계신 예. 거네요, 스님. 아마 전생에 대 관룡사 스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스님. 제가 오늘 이 관룡사를 찾으면서 이제 새해를 맞아서 소원을 빌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님 이 관룡사가 한 가지 원은 꼭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예. 왜 이 관룡사는 유난히 원이 잘 이루어지는 도량이라고 소문이 난 걸까요? 임진왜란 때 모든 전각들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근데 유독 이제 관룡사에 있는 약사전만이 불의 화마를 입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큰 스님들께서 이 약사전과 관룡사 도량은 엄청난 서기가 있는 곳이다. 화마도 비켜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수행자들도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일반 신도들이 기도만 하면 들어준다 이래갖고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관룡사에 오면 간절한 한 가지는 꼭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예. 소문이 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스님 이렇게 긴 역사가 지금 이제 저희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입으로 또 글로 과거를 기록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1700여 년 정도의 역사는 어떻게 지금까지 명확하게 전해져 올 수 있었을까요? 고구려 소수리마무 때 372년에 불교가 전래됐다고 역사적으로만 전해오고 있지만은 이 관룡사는 아마 고구려 신라 백제 이전에 가야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경주의 버금가는 불국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또 가끔 비가 오고 장마가 많이 지고 난 뒤에 길 옆에 보면은 옛날에 쓰던 토기 같은 그릇 조각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그런 흔적이 아직 고스란히 나오고 어저께도 제가 이제 저 산행을 하면서 봤는데 도처에 이름 없는 부도 스님들 성탑이 많이 있어요. 보면 글자가 마모가 돼갖고 찾아보기 힘들고 하나는 건중 6년의 성탑인데 그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역사를 증명하는구나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저는 복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관룡사를 참 문화적 가치와 여러 가지 부분들 잘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사적기에도 모든 역사적 기록,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다 적혀져 있죠, 스님. 그렇습니다. 예. 신라 시대 때부터 전해왔던 그 역사적인 의미를
조선조 때 이명학이라는 유학자가 경판을 해서 인쇄를 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는 사적기가 있습니다. 예, 사적기도 고스란히 잘 전해져 오고요. 또 사적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역사를 추정해 보기도 하죠. 그런 정확한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문화재와 보물을 이제 보존을 하고 있으니까 최근 이 관룡사가 명승 지정도 네. 됐잖아요, 스님.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관룡사가 전통 사찰 1호거든요. 네. 이름에 걸맞게끔 17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이제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싶고, 또 창녕 위치에 있는 이 문화재적 가치들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10석점 되는데 용선대를 비롯해서 보물이 7점 있고 다른 문화재들이 또 한 7점 있고 한 10점 가량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 했는데 하늘 아래 보물을 품은 명성지 관룡사. 네. 이렇게 맞습니다, 했으면 스님. 참 딱 어울려요. 아, 네. 정말 그 한 문장에 관룡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기는 것 같은데요, 스님. 스님 이렇게 역사를 기억하고 또 보존하고 가치를 나누는 일에도 애쓰고 계시지만 또 이제 현대의 불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스님. 산속에 있지만 요즘 불견역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도 네. 3년 동안 아무도 안 거치고 했는데 꼭 60명씩 참석을 하고 그래요. 이 앞에 원흥각에 이제 강의실인데 저 강사진들, 법사들, 교수진들이 쨍쨍해요. 산속에 있지만은 강사진들, 법사진들, 교수진들이 제대로 있으니까 공부를 하러 오거든요. 오는데 제가 봐도 참 너무 고맙고 그분들의 신심을 앞으로 더 정장시켜 드려야 되겠다. 열심히 부처님의 법을 잘 전해서 오롯이 포교에 임하는 그런 포교사로 자질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스님 말씀대로 이제 프로그램이 탄탄하고 또 강사진이 탄탄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멈추지 네, 않고 그랬습니다. 함께 정진을 해서 제가 한 현수막에서 보니까 2023년에 전원 포교사 합격도 했다고요, 스님? 포교사는 시험 보면 이제 거의 다 합격을 하긴 하죠. 네, 그래도 그게 네. 끝까지 가서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습니다. 네, 모두 다 포교사 합격을 했다는 커다란 현수막도 기분 좋은 소식도 봤습니다. 스님 이제 새해에 많은 불자들이 이제 2023년도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2024년 여러 가지 좀 다짐들도 하고 발언을 할 텐데요. 스님께서도 이제 새해 덕담을 한마디 좀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원래는 뭐 청룡의 해라 하잖아요. 용은 여의주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여의주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 청룡의 여의주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바라는 그런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길 그렇게 청룡의 여의주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 이 관룡사의 기운을 받아서 하늘을 향해 나르는 이제 푸른 용처럼 예. 2024년도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님. 네, 스님 오늘 이렇게 사찰도 소개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험한 기운 가득한 청룡은 단 하나의 여의주만을 입에 물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커다란 용이 가진 한 개의 여의주. 바로 욕심을 버려야만 진정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음속 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면 그 마음을 비워내는 연습을 먼저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늘 아래 보물을 품은 도량 관룡사에는 오늘도 든든한 평생의 내 편 부처님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릴 기다리고 계십니다.